18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전세 사기 사건에서 사기범 초범에게 법정 최고형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전세 사기는 그 수법이 워낙 치밀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문가들도 깜빡 당할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대륜입니다. 최근 무자본 갭 투자를 이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 예방하는 법,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처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법무법인 대륜 신혜진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대륜의 수석 변호사 신혜진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이죠. 깡통 전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깡통 전세 구별법과 대처법으로 나눠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야기에 앞서서 장호님, 깡통 전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 계속 깡통 전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깡통 전세는 주로 갭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갭 투자는 집을 사면서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을 초과하는 돈만 집값으로 냈다가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2억인데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4천만 원만 내고 그 집을 사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든 갭 투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돈을 거의 들이지 않거나 불법하게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무자본 갭 투자의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집이 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걸 바로 깡통 전세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무자본 갭 투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세입자의 돈으로만 그 집을 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무자본 갭 투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미필적 고의 하에 그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깡통 전세라면 이 사건을 빼놓을 수 없는데 혹시 빌라왕 사건 기억하시나요? 빌라왕 사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세 사기범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서 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그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아요. 빌라왕이 1,000억 채가 넘는 주택을 무자본 갭 투자로 사들였다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인데요.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남긴 이 사건에서 사용된 그 전세 사기 수법이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그 빌라왕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기존 담보대출을 갚고 그 돈으로 다시 또 다른 빌라를 사서 돌려막기를 하던 중에 돌연 사망했는데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가 크게 발생했던 것이죠. 아직도 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전세 사기는 그 계약 단계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사후 대책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선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피하시고요. 계약 전에 등기부를 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금과 선순위 보증금 그리고 집주인의 세금채나 미력을 확인하셔서 그 돈을 모두 더한 액수는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말 확인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서 머리가 벌써 어지러운데요. 이 많은 정보들 과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시세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시 시스템이나 KB 시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임대인의 세금채나 미력은 중개인에게 납세증명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내 집 스캔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세 사기는 주로 신축 건물이나 그 거래량이 적은 매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전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집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MBC에서 전국 깡통 전세 감별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비교적 간편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확인될 부분 이렇게 다 확인했는데 계약할 때도 설마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랍니다. 첫째, 내가 이용할 부동산이 공인중개사업을 정상 등록한 업체인지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둘째, 계약 당일에 임대인과 대면해서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중개사를 통해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납세증명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집이 보증금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넷째, 그 중개인은 계약서 뒷면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내가 설명을 듣지 않은 내용이나 들은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네 가지 기억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사람이 사람인지라 이런 걸 또 기억 못하고 또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하나 예로 들면 계약서 자체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했지만 그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선순위 권리로 인해서 경매가 실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를 슬쩍 끼워 넣은 적이 있어요. 전세 사기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이지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이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꼭 챙겨보시라는 거고요. 이 사건에서도 중개인이 집값을 넘는 선순위 보증금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면피성 문구를 적어 넣었거든요. 이 작은 이 문구가 큰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봐야겠음을 느꼈습니다. 네, 확인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죠.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았습니다. 또 남았나요? 네, 계약이 끝났다면 직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이사 직후에 전입신고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기고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만 하면 전세 사기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는 그 수법이 워낙 치밀하고 날로 다양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문가들도 깜빡 당할 정도예요. 혹시 사기를 당했다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사기를 이미 당해버렸다면 우선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주거 제공, 법률 상담, 소송 비용 등의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래요. 그러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치시고 보증금은 5억 원을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 건물에 대한 경매 등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요.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 특별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일부만 충족하시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피해를 당하셨다면 국토부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법적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지원을 받으셨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합당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선언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관련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실 때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또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 봤는데 이 AI 대륜이라고도 있더라고요. 질문하면 잘 답해주나요? 잘 찾으셨네요. AI 대륜에서는 비슷한 사례와 그 사례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국내 로펌 중엔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면 AI 대륜에게 편하게 질문해보세요. AI 대륜이 척척 대답해 줄 테니까요. 이렇게 척척 사례까지 대답해 주니까 정말 편할 것 같은데 이 전세 사기범을 잡았거나 처벌한 사례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륜에서는 최근 부산 지역에서 2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8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전세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그 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는데요.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그 사기범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값을 크게 부풀려서 담보대출이 있어도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중개사까지 동조하고 나서자 의뢰인들은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알고 보니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사기범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에게 집 보러 올 사람이 있다. 입주 청소를 해야 하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건 새 임차인을 끌어들여서 이중 계약을 시도하려는 신종 전세 사기 수법까지 시도한 거였죠. 아주 악랄하죠. 진짜 너무하네요. 이 피해자들 속 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건설 부동산 그룹과 함께 전세 사기 담당 팀을 꾸렸고 여기에는 부동산 사건의 베테랑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대륜 내부의 포렌식 팀과 협업해서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사건 데이터를 통해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사건 전략을 수립한 후에 본격적인 소송 진행에 돌입했는데요. 범죄의 중대성과 이를 통해 야기된 사회
사회적 해악, 그리고 아직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피해자들의 큰 고통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했고 고소 초기 단계부터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했는데요. 그 결과로서 사기범 초범에게 법정 최고형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기범이 초범이면 집행유예 정도 나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사기범 초범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없이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 구제의 길을 넓힐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에는 부동산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 AI 대륜과 같이 체계적인 사건 데이터를 통해서 의뢰인들의 문제를 적극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전세 사기 대처 방안도 중요한데 그래도 무엇보다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잘 숙지하시면 전세 사기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훈님, 오늘의 체크리스트 기억하시나요? 정말 많은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 부동산이 국가공간 정보 포털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한다. 둘째, 계약 당일 집주인과 직접 대면해서 신분증을 확인한다. 셋째, 공인중개사를 통해 근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체크한다. 넷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 설명받은 것과 일치한지 확인한다. 다섯 번째, 계약서에 전세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특약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 일자,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까지 완료하면 안심 끝! 맞을까요? 정말 잘하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기억 속에도 쏙쏙 남으실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내용 잘 숙지하셨죠? 이걸 잘 기억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전세 사기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려드린 꿀팁들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전세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성실히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역시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